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졌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인플레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증시는 떨어졌고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지지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 보시면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이 오후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5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의 약보합권 속에서 814선의 흐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 흐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어제 그 5% 급등했을 때의 고점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역시나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1선 위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빨갛게 양봉이 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을지 이 5일선 잘 지지받고 있는지도 코스닥 쪽에서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가 0.6% 정도 소폭 하락인데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 속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거래량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거래소에 유일하게 좀 매수 매체가 들어오는 게 외국인 쪽인데 오전보다 오후장 들어서 순매수 폭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의 매수가 가장 큰지 봤더니 이제 대형주 그리고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이버도 이제 인터넷 대표주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순매수가 더 강한 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입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현재 마이너스권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가나했는데 아침에 9시 30분쯤에 12%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5%대로 좀 빠졌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조금 마이너스로 기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해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등등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매수세도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사이드 열려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아침보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권에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섹터를 좀 앞으로 주목해볼 수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방산을 제가 한번 꼽아봤거든요. 58조 쌓은 K방산, 수출 쪽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K방산입니다. 열어볼게요. 자, 방산 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요즘에 정책이잖아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이 12월 9일이 이제 정기국회 만료일입니다. 그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규모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성장 중이고요. 지금 이 경남도지사가 계속 이 우주항공청 법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안에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더니 이제 야당과 여당 모두 다 동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 법이 8개월 동안 표류 중인데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도 12월 9일이 만료일이잖아요. 12월 8일 안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좀 힘을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이제 정책 모멘텀 안아갈 수 있는 부분 체크해보시고 과기부에서 최근에 지금 공무원을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우주항공청 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증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양산시에서도 지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모멘텀 체크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방산주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RG 넥스원이 이 안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우주항공청과 조금 직결되는 종목을 고르자면 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11월 9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최근에 새내기주가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만큼 컨텍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국내 유일 상용 민간 우주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 그 스페이스 X처럼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계속해서 수주 기대감이 들려오는 쪽 제가 이전에도 방산 종목들 계속 설명해 드렸죠. 이 세 가지 방산 수출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모멘텀이 바로 폴란드 2차 무기 계약 성사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그 국방부의 책임자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직접 방문을 해서 폴란드의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2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뭐 폴란드에서 직접 무기를 제작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우주항공청 그 특별법과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이 건에 대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볼게요. 이 테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꼭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테마입니다. 바로 건설주고요. 건설주가 진짜 조용하게 강하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설업계가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업황은 안 좋습니다. 지금 건설업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또 주택 쪽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지표가 지금 올해 2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회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8월, 9월 달까지만 해도 주택 시장 지표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도 높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수익성 악화에 타격을 주는 게 수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도 아직 심각합니다. 그 PF 문제 때문에 최근에 건설사들이 되게 많이 주가가 무너졌었던 이력이 있잖아요. 아직도 문제입니다. 대출 규모 늘어나고 있고 PF 우발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6년 사이 최대 수준까지 기록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차트가 놀랍습니다. 가장 시세 탄력이 큰 쪽이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승률로 봤을 때 한 달 조금 넘게 47.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쪽에서는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극도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이 10.4조 원 정도 있고 이게 저평가라서 올라가는 것보다 나는 내년도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증권가는 평가를 합니다. 뭐 공릉 역세권, 내년에 용산 철도 부지, 광운대 역세권 등등 착공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체크해 보시고 그 작년 1월 달에 광주 외벽 붕괴 사고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금을 조금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레고랜드 여파를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사이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설주 보겠습니다. GS건설 가장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 최근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5,500억 원의 충당금이 2분기에 선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착공 PF 규모도 가장 많고요. 순차입금 규모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회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GS건설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2%나 최근 한 달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평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근데 아직 이 종목은 너무 그 부채 비율이 많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중립 의견을 내세우는 이제 증권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GS 이니마라 하고 수처리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유동성 끌어올 수 있다면 순차입금 규모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다른 건설주 보겠습니다. DLENC입니다. 마찬가지로 29%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제 주택사업부 말고 플랜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DLENC는 앞으로 전망이 맑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OE 샤인 프로젝트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공사 진행률이 계속 좀 속도가 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얻어올 수 있는 수혜 살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PF 지급 보증이 없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현금 보유액이 많다라는 점까지 챙겨보면서 이 종목은 업사이드 5만 원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